당신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입니까? 가족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회사를 위해서입니까? 당신은 지금껏 당신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70세 윤상우님. 이분은 평생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습니다. 쉴 틈도 없이 일했고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하루쯤은 쉬어도 될 법했지만 윤상호님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쉴 때가 아니야. 나중에 쉬면 돼. 그렇게 버티고 버티며 30년,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도 보태줬습니다. 어쩌면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제 인생에서 저를 위해 쓴 돈이 거의 없어요. 맛있는 음식 한 끼, 여행 한 번, 외식 한 번. 모두 아깝다며 미뤘습니다. 나중에 하려고요. 근데요, 이제 와서 알겠어요. 나중은 오지 않는다는 걸. 몇 달 전 윤상호님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 무릎도 더 이상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돈은 있는데 이제는 건강이 없구나. 정작 하고 싶었던 것들은 이제 할 수가 없구나. 선생님, 저는 정말 바보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후회하는 건 딱 하나예요. 저 자신을 위해 산 날이 하루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모두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 윤상호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께 꼭 전해주세요. 제발 저처럼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나를 위해 사세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깨닫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나였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대부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바로 당신 인생의 진짜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후회의 내용은 대부분 똑같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지켜본 간호사는 말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공통된 후회는 단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살아갑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작 나를 위한 삶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성실한 딸이었습니다. 남들 보기엔 부족함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였지?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한 게 있었나? 두 번째,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는 것. 많은 사람이 직장과 회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도, 배우자와 대화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쉴 시간도 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은퇴가 찾아왔고, 그제서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회사는 나 없이도 돌아간다는 사실을요. 퇴직 후 집에 돌아온 어느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장에서는 항상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집에서는 내가 어디에 필요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너무 당연해서 말 안 해도 알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야 깨닫습니다. 그때 좀 더 따뜻하게 말할 걸. 그냥 한 번이라도 안아줄 걸. 네 번째, 친구와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것. 젊을 때는 친구와 어울리고 웃으며 즐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혼자가 된 삶이 얼마나 쓸쓸한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다섯 번째,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 사람들은 언제나 말합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고 나중에 즐기자. 지금은 참고 아껴야 해. 하지만 그 나중은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참다 보니 건강이 무너지고 시간이 지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건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한탄뿐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수없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아끼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더 써도 됐고, 조금 더 즐겨도 됐는데. 그런데 이미 내 몸은 따라주지 않네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통장에 있는데 내 청춘은 통장에 없습니다. 그렇게 평생 모은 돈이 이젠 쓸 데가 없네요.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어쩌면 지금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을 겁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지금 이 삶이 진짜 나의 삶일까?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희생해서 키워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노후는 무조건 돈을 모아야 안전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꿈은 미뤘고, 내 삶은 뒤로 미뤘고, 내 행복은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진실은 이겁니다.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결국 평생 하지 못합니다. 행복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웃지 않으면 앞으로도 웃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언젠가는, 나중에. 하지만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번뿐인 인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것은 돈이 아니라 후회였다는 사실을요. 그러니 지금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한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피하지 마세요. 이 질문을 덮어두면 나중에 반드시 더 큰 후회로 돌아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지금이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포기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나는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나는 이제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60대는 단순히 늙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살아온 삶을 마치고,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의 삶은 연습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더 이상 사회의 역할에 묶일 필요 없습니다. 부모로서도 아니고, 직장인으로서도 아닙니다. 이제는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인드 리셋입니다.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산다. 나는 나를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쓴다. 그동안 우리는 남의 시선에 너무 얽매여 살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를 가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내 인생인데.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마인드 리셋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행복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은 조건이라고 착각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건강해야 행복하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행복하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행복은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행복하기로 결정한다. 나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기로 결정한다. 이 선언만으로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늦은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요? 그런데요, 진짜 늦는 건 늦어서가 아니라 안에서 늦는 겁니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마인드만 바꾸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 인생의 두 번째 시작입니다. 마인드를 바꿨다면 이제는 진짜 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쓰는 겁니다. 70세 이정화님은 평생 돈을 모으며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자식들 결혼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아껴왔죠. 하지만 최근 병원에서 심장판막 수술을 받으며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내 몸이 내 맘 같지 않구나. 돈은 통장에 있는데 나는 이제 쓰러져 있네. 그래서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나를 위해 쓰겠다. 먼저 친구들과 함께 2박 3일로 속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살면서 처음 간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혼자 백화점에 가서 커피를 마십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통장에 있는 숫자는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내 지갑에서 나를 위해 나가는 돈. 그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두 번째, 자식과 거리두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희생은 다릅니다. 65세 박정희님의 사례입니다. 자식 셋을 모두 결혼시키고 심지어 손주들 학원비까지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자식 인생까지 대신 살아야 하나? 이러다 내 인생은 그냥 사라지겠구나. 그래서 박정희님은 결단했습니다. 이제 엄마 인생은 엄마 거다. 너희들은 너희 몫으로 살아라.
처음엔 자식들이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자식들도 독립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혜님은 드디어 하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실에 가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세 번째, 건강은 숫자가 아니다, 관리일 뿐이다. 사람들은 건강검진 결과에 너무 집착합니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진짜 건강은 수치가 아닙니다. 72세 김영수님은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약을 12가지씩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점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약만 늘리다가는 오히려 더 빨리 늙습니다. 그래서 약을 절반으로 줄이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 산책, 점심은 소식, 저녁에는 스트레칭과 친구들과의 수다. 그리고 놀랍게도 혈압과 당뇨는 관리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니에요. 내 몸이 좋아하는 걸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나만의 취미를 가지세요.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닙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우울함을 밀어내고,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75세 정학수님은 은퇴 후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누워있고, 삶의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에서 사진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카메라 조작도 어렵고 뭘 찍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꽃을 찍고 사람을 찍고 풍경을 찍으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사진 동호회 회장입니다. 전시회도 열었고 사진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렌즈 속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나는 이제 알았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 것.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었다고 관계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건 선택입니다. 김복자님은 68세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점점 우울증이 찾아왔고 식욕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딸의 권유로 동네 노래교실에 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민망하고 부끄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달라졌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웃고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어느새 매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했고 매달 소풍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여섯 번째, 시간을 나에게 투자할 것. 과거에는 가족, 회사, 자식에게 모든 시간을 썼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좋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혼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시간들이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그것이 결국 인생의 질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습니까?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그렇게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걸까? 그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럼요.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냐고.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끝나는 순간까지 유효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 인생의 일부고, 지금 이 순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쉽고 후회스러운 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은 다 연습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나를 위한 무대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70대가 되어도 취미를 시작할 수 있고, 80대가 되어도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90대가 되어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돈은 통장에 두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겁니다. 시간도 남을 위해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나이 드는 게 두렵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언하세요.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산다. 돈도 나를 위해, 시간도 나를 위해, 에너지와 마음도 온전히 나를 위해 쓰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게 최고의 삶입니다. 기억하세요.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참고 버텨온 당신. 이제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당신의 인생.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